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정흥수 지음 피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 관계, 인생을 바꾸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대화는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자기 관심사가 아닌 주제가 나오면 대화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는 게 없어 할 말이 없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의 주제라고 솔직히 말하면 괜히 불편해질 것 같아 숨긴다. 하지만 공통 관심사만 찾으려고 하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놓친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자. 자기 걱정을 앞세우지 말자. 나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도 상대방에게 집중하자. 그가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만 궁금해하면 된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 나를 떠나 대화하면 질문거리가 넘쳐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어차피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면 흥미롭다. 누구와도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유쾌해진다. 같은 말도 예쁘게 하면 좋은데요. 힘든 순간에 기분을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불평을 자주 했다. 일이 왜 이렇게 많아 피곤해 죽겠네. 짜증나. 말 걸지 마.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나를 봐달라고 투정 부리는 불평 투성이었다. 그러나 투덜거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느껴졌고 함께 있는 사람의 의지까지 꺾곤 했다. 불평은 그저 유치한 습관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입을 닫았다. 그리고 짜증나고 불쾌해지려는 순간 희망을 떠올렸다. 지금 이 상황은 희망찬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의식적으로 인지하면서 말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소한 일로 웬만해선 불평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불평하는 순간은 운동할 때다. 산을 오를 때면 오르막길에서 무척 힘이 드는데 내 의지대로 산에 갔으면서 희한하게 불평이 하고 싶다. 참다 참다 결국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이 툭 나온다. 하지만 그럴 때 곧바로 바람을 덧붙인다. 아, 진짜 힘들어. 그렇지만 정상에 곧 도착하겠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아. 이렇게 정말 소리내서 말하면 참을 만하다. 내 강의를 듣던 수강생도 예전부터 이런 습관을 들였다고 했다. 오늘따라 왜 다들 나만 찾는 거야? 내가 일을 잘한다는 뜻이지. 짜증나. 하지만 나는 웃을 거야. 이런 일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힘든 순간 바람을 덧붙여 말하면 금세 기분이 상쾌해지고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길러질 것이다. 원래라는 말 대신 시점을 밝히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사물이 전에 내려온 그 처음이라는 명사로 쓰이거나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라는 부사로 쓰인다. 그런데 이 원래라는 말이 일상 대화에 나오는 순간 상대방은 할 말을 잃는다. 분노 버튼이 눌린 것처럼 슬슬 화가 치민다. 나 원래 그래. 저는 원래 그래요. 꾸중을 받거나 혼나고 있는 사람 또는 싸우다가 상대방의 화를 돋우려는 술수를 쓰는 사람이
원래라는 말로 공격한다. 이 말은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들려서 화를 자초한다. 상대방은 원래라는 말에 꽂혀서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냐?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지. 라고 맹비난하며 싸움이 거세진다. 상사가 택배 상자를 누가 여기에 뒀는지 물은 것은 거기에 택배 상자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다. 다음부터는 택배가 오면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갖다 주자는 말을 하려던 참이다. 그런데 직원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는데요 라면서 대표가 보기에 눈치 없는 말을 한다. 대부분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 원래부터 그랬다는 식으로 말한다. 회사 측 상담원이나 직원이 원래 규정상 안 됩니다 라고 단칼에 자르면 고객이나 민원인은 기분이 상한다. 협상의 여지 없이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 입장만 강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원래라는 말을 빼고 시점을 밝히자. 나 원래 그래 대신 고등학생 때부터 습관이야.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는데요 대신 어제부터 거기에 있었는데요. 원래 규정상 불가합니다 대신 고객 약관이 생긴 이후 10년간 예외 사항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자. 고등학생 때부터 습관이야. 왜 그렇게 느껴? 어제부터 거기에 있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예외 사항을 적용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러시나요? 상대방의 의중을 물어보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대화는 풀릴 것이다. 싫어하는 것은 표현하라고 하는데요. 싫어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싫은 걸 내색하면 까탈스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너그러운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나만 참으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니까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여기고 별일 아닌 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꾹 참는다. 하지만 괜찮은 척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괜한 사람을 트집 잡아 화풀이하고 뒤돌아서 욕하고 나중에는 참다가 폭발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일 뿐이다. 상대방이 싫어할지 아닐지는 말해봐야 한다. 어쩌면 본심은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의 성향은 잘 알아서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감추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는 솔직히 말하자. 단, 싫어하는 것을 말할 때 기분 좋은 말투로 하자. 마법의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별일도 아닌 것으로 치열하게 언쟁을 벌인다. 분노가 치솟으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원인을 추궁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다.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나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묻는 것이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보자는 식이다. 상대방이 덫에 걸려서 이유를 말하면 그것 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친다고 꼬투리를 잡아서는 더욱 혼란한다.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재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말은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다.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의 예상대로 행동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나만의 상상이고 바람일 뿐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다.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면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입에서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온다. 나도 자주 하는 말이다.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뒤 설득하곤 한다. 어색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색한 상황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낯설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색함을 느끼고 할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낯선 모임을 피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계속 떠들다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후회하기도 한다. 어색한 상황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색함을 받아들이면 된다. 처음 본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색한 게 당연하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잘 아는 사이에는 정보가 많지만 모르는 사이에는 아는 게 없으니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쓸데없이 떠들었다가 말 실수를 하는 것보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 어색한데 어색하지 않은 척할 필요도 없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재채기를 참는 것만큼 어렵다. 어색함을 감추는 건 상대방을 어색해 하는 게 미안해서이기도 한데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색한 거니까. 이럴 때는 반가움이 필요하다. 쑥스럽지만 만나서 반가워요 하는 마음 말이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친 게 아니라면 어색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자. 어색함을 불편해하면 인사를 건넬 때 말투부터 벌써 티가 난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꼬리를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을 반가워하지 않고 불편해한다고 여긴다. 반대로 하자. 웃으면서 말꼬리를 올리자. 당신을 우연히 만나서 반가워요. 정도의 뉘앙스를 담아서 다정하게 인사하자.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내 감정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즐거운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하면 즐거운 행동을 하면 된다. 좋아하는 산에 갈 생각을 하면 침대에서 눈을 뜰 때부터 신이 난다. 오늘 행복하기로 작정하면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 된다. 행복을 기다리면 행복이 오지 않고 즐거운 일을 기다리면 즐겁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런 감정을 느껴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기로 선택하면 된다. 그동안 나는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해서 가만히 있는 나를 화나게 했다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웠다. 나는 소모적인 일에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더 웃고, 더 기쁘고, 더 해맑고 즐기며 여생을 살고 싶다.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선택했더니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일상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건 나의 시선이다. 시선을 바꾸니 다른 세계에 진입한 듯하다. 요즘의 나는 사람들에게
온화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더 많이 웃고 자주 행복을 느낀다. 화를 내지 않으니 싸울 일이 없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분노를 느낄 때 예전에는 화를 냈다면 이제는 나는 무엇이 충족되지 않았나를 살핀다. 과거와 지금의 삶 중에 무엇이 나은지 묻는다면 나는 확언한다. 100배는 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자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책, 대화의 정석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